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 아들 둘을 둔 주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혼수 요구와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부모님, 큰애 임신 9개월 차에는 흉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념 없는 마마보이 남편은 저에게 전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전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한테 30년 키운 아들 뺏겼다는 말과 시어머니께는 애들 키 180 되게 기도했는데 안 크면 며느리 네 탓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아버님의 흙수저 신세 한탄 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이들 교육까지 참견하려 해서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명절 후 스트레스로 고열, 신우신념에 걸려 응급실에 간 적도 여러 번이고 한 달 정도는 아팠습니다. 결국 자궁에 문제가 생겨 하열이 심해 적출을 하게 되었고 시댁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질병을 죄로 연결시키며 기도해준다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수술 한 달 후 명절 때 시댁에 못 갔는데 왜 수술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질타하시는 시아버님은 큰 수술 받은 며느리에게 시댁에 오지 않았다며 저희 남편을 억압해서 효자 남편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와 이혼한다며 명절날 아침 아무 잘못 없는 친정에도 전화해서 저와 끝낼 거라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겪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이제서야 시부모님께 우리 가정은 알아서 한다고 선을 긋고 저보고 시댁에 안 가도 된다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인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데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화병과 갱년기 우울증,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답답한 증상으로 하루하루가 힘든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몸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정말 마음에 쓰이고요. 이제 정말 화병과 이 갱년기 우울증이 겹쳐서 다 방전이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거는 시댁을 그냥 안 가고 안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부인의 답답하고 여기 얹힌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주신 게 뭐냐면 하도 어이없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을 정말 결혼 한 2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맞은 터라서 이제 막 몸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가 오고 못 견디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뭐 정말 큰애 임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내가 지금 아프고 지금 수술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명절 때 시댁에 못 간 일을 남편이 지금 시부모님 관점으로 서신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이혼을 하겠다, 뭐 친정까지 전화해서 뭐 이혼을 하고 끝낼 거다, 선전포고하고 이런 것들이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몸 아픈 건 몸 아픈 거지만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아버지 보시고도 모르시냐, 이렇게 수술도 하고 지금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거고 알리지 못한 거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뭔가 아내를 좀 이렇게 옹호하고 좀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아내의 정서적인 정말 편이 되어주는 그런 것들을 내도 지금 몸도 아프고 지금 너무 힘들 판에 오히려 부모님 관점으로 서서 이렇게 부인을 지금 공격하는 그런 입장으로 서셨다라는 거는 정말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 아무리 힘든 결혼 생활이지만 이거를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넘게 어쨌든 살아왔을 때에는 그냥 괴로운 결혼 생활이지만 내가 내 삶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했던 거는 결혼 생활밖에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에 대한 것을 너무 콘크리트처럼 남편이 안심할 수 있게끔 어떠한 경우가 돼도 나는 절대 내 사전에 이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너무 불필요한 안정감을 주고 계시는 경우에는 남편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움직이려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힘들면 가지 마라, 시댁에 가지 마라.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사연자님께서 주신 글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 내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화를 냈다든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지금 사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거의 뭐 순도 99.9% 그냥 부부가 희생을 하고 있고, 부모님 중심 가정과 자녀 중심 가정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부부는 지금 뭔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시부모님들은 뭐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분들은 전혀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부인 입장에서 어떤 것,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를 지금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입장과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 찾지를 못하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제 느낌으로는 너무 이제 피해의식이 가득 생겨졌어요. 원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나는 늘 이런 대상이고 이런 대접에 이런 존재밖에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몸도 아프고 화병과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농축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월을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거는 사연자님을 그냥 무조건 공감하고 위로만 하는 걸로 이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댁에 안 가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씩씩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가더라도. 안 갈만 해서 안 가죠. 갈만 하게 되면 또 가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연자님이 되기를 바라요. 비난이며 이런 것들은 그들의 불안이지 나를 꼭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나를 막 맹비난을 하는 거겠지만 실상 나를 비난하는 그분들의 민마음은 당신들의 입지, 내가 그래도 시부모인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불안과 뭐 그런 막 걱정 뭐 이런 것들로 나를 막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일일이 응대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뭐 갈 때 되면 가겠죠. 뭐 기다려 보세요.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연자님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들 키가 180이 되지 않으면 며느리 탓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게 되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180이 되고 안 되고가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머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어르신인데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말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대답이 아니라 그냥 내 자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말을 막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어르신인데 이거 지금 시부모님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씀이 막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귀는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부당한 말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고 수십 년을 가면서 이 마음에 두고 살고 이럴 거라면은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내 속 편한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당시에 말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알려드려도 돼요. 어머니 그때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 굉장히 불쾌해서 제가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말씀은 제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그 다음에라도 어머니를 이렇게 면전에서 보고 눈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제가 그 말도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면 제가 어머니 못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얼굴 뵙는 게 나은 거죠. 이 이야기를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까지 끙끙거리고 힘들 거라면 차라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낫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남편하고 1차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남편하고 소통이. 남편이 보호막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댁 장면인데 지금 남편이 안 하기 때문에 나라도 이 말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1차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 이거는 진짜 전문가 찾아가야지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내가 같이 살고 부부인데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멀게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소원한가, 이거는 정말 들여다보고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부 애착이 없는데 결혼생활 유지가 안 돼요. 그냥 정확해요. 부부 중심의 내용이 없는데 결혼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가면 쓰고 사나요? 거짓말하면서 사나요? 내용이 없는데 괜찮은 척, 친한 척, 별일 없는 척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이 사연자 부부가 만약에 부부 상담을 왔다라고 하면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어쨌든 상담 의지가 있으신 지금 사연자님이 좀 더 개인 상담 횟수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내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야지 돼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을 보호하지 않는 게 부인을 그다지 보살피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지금 남편한테 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상대적으로 남편이 보기에도 부인이 별로 이렇게 뭐 태클 걸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막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런 부인 그다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알아서 뭐 그냥 또 이렇게 살아가더라. 자기 감정 또 추스리고 또 애 보고 또 이렇게 뭐 일상을 또 하기는 하더라.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할만하니까 뭐 견디나 보다라고 남편이 생각하게끔 부인이 그런 메시지를 준 것도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틀렸다 맞았다 판결을 내리는 곳도 아니고 여기 경찰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요인,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서 두 분을 연결하고 부부가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오더라도 혼자서 상담을 하더라도 내가 기혼자일 때에는 얼마든지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짚어볼 수는 있어요. 물론 같이 부부 상담을 하면서 양쪽 얘기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겠지만 혼자 온다고 해서 내 감정에 대한 것들이 개인 상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돼요. 혼자서 나만 개인 상담을 하면서 내 마음 추스리는 것과 내 어떤 감정선에 대한 어떤 통찰, 역동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게 되면 사실 생활이 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하고 뭐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개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문제에서 나오고 정말 이 문제를 개선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사연자님의 개인 상담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사연자님한테 너무 중요한 것은 어쨌든 두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20살이 된 두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직도 나는 그 아이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엄마인 거예요. 그 부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용기 내고 기운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도 손을 뻗어서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것들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